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원교육에서 중동고 국어 담당하게 된 국어강사 전소희고요. 저희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중동고의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공부를 좀 해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고득점에 유리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다원교육에서 쭉 이렇게 자사 위주로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재수학원에서 이렇게 우리 수능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동고처럼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조금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주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중동고 1학년 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중동고 국어는 문학과 문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문학 파트는 가장 큰 특징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점인데요. 거의 60%가 가장 낮은 비중일 정도로 최대 많이 나올 때는 80% 가까이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외부 지문 때문에 선생님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저 낯선 지문 때문에 헷갈려서 실수했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정답지만 우리가 배웠던 데서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좀 마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지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리거나 그 문제를 맞힌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자체를 틀려서 점수가 조금 깎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휘 관련 문항은 사실 배운 데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어휘 관련 문항도 외부 지문에서 출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외부 지문을 잘 준비해야 한다. 요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파트는 가장 어렵게 우리 친구들을 만드는 이 특징이 누적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았더라도 이 내용을 다음 시험까지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성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마다 판단해야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마다 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빠르게 문제를 좀 푸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선지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요 3번 특징, 전체적인 시험 시간의 부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지문 때문에 독해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문법에서 정보 하나하나 판단하다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 뒤에 풀 수 있었던 문제도 시간이 급해서 거의 찍다시피 풀었어요. 이런 경우가 꽤 나오게 되는 그런 시험이 중동고의 국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이런 특징을 가진 중동고 국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고득점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문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 외부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외부 지문 독해력을 어떤 방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문학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죠. 시 안에서도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 그리고 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장르별로 독해 기준을 정립을 좀 해서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건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봐야 돼. 세부 내용은 읽어가면서 파악해볼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외부 지문을 좀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 개념어가 지문 안에 어떻게 녹아있고 그걸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조금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출제자의 마음을 이해해보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출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파트는 차치하고서라도 문학 개념어는 선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문학에서 외부 지문을 잘 푸는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는데 매일 한두 지문씩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머리가 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특히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낯설어도 요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왔다. 그러면은 시험 때 조금 당황하고 긴장하더라도 그게 손이 알아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매일 한두 지문씩은 최소한 연습할 수 있도록 저는 과제를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법 파트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요. 빠른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 시험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빠른 문제 해결력을 갖추냐면 가장 첫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열심히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 통에 바위랑 모래를 담아 보려고 하면 모래부터 담다 보면 나중에 바위를 담을 공간이 너무 부족하죠. 바위를 담은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뿌려서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산발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외우기는 했는데 이걸 왜 외웠지? 어디에 써야 하지? 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은 무조건 목차별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목차 안에 있는 개념을 채워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문법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법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했더라도 시험 시간에 조금 시간을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정 개념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둬야 낚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된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처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낯설게 해서 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함정 개념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빠른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학은 시간을 조금 투자해 가면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을 좀 재면서 긴장감을 좀 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정확도도 올라가면서 속도도 함께 향상돼요. 문법은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학과는 달리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암기를 해서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시간 재면서 풀어라, 이걸 저는 좀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동고 국어를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좀 다룰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교재는 일단 최근 3개년의 내신 기출들 좀 정리를 해서 작년부터 이제 조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신 기출의 경향성도 사실 살짝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도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계속 비슷하시기 때문에 출제하는 경향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개년 내신 기출 요거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문학이나 이런 문법에서도 모의고사 형태로 지문이나 문항들을 연계해서 우리 친구들 낯선 작품이나 혹은 좀 고난도의 문법 문제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재를 미리 만들어두면 저도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살짝 지나가듯이 언급하신 거 혹은 그 내용들이랑 한번 이거 연계해서 봐봐
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주 학교 수업을 우리 친구들과 뭐 카톡 같은 것을 통해서 내용을 좀 물어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당 한 권씩 우리 친구들에게 교재가 배부가 될 거고요. 그 교재 모아둘 수 있는 파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업 개념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요런 문항 그리고 동시에 요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연계 고난도 문항들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도 그렇지만 문법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적 범위로 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앞부분 내용도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과제로 연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수업 시작 후에 30분 정도 실시가 되고요. 당연히 내신 기출 반영해서 약 20문항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1분 30초 안에 한 문항씩 풀어나가는 그 시간 연습이 되도록 실전 연습 요거를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낯선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 그리고 그게 시험 시간의 긴장도를 내가 얼마나 갖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낯선 지문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테스트를 함으로써 아, 나는 이만큼 긴장하는구나. 그것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연습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회차부터 계속 내용을 누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선 내용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수업 후에 1번부터 4번 완료가 될 때까지 저는 무조건 실시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요 오른쪽 페이지 표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우선 과제가 완료된 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 안에서 오답이 있다면 단 한 문제라도 오답은 정리를 하고 귀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보고 나면 제가 채점을 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답을 다 풀고 나야 귀가할 수 있고요. 1번, 2번, 3번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면은 일찍 귀가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4번. 테스트나 과제 정답률이 80%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수업 내용이 소화가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가 클리닉 문항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오답을 확인하고 그래서 정답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이제 정리가 좀 됐구나 해서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늦게까지 집에를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하루 배운 것은 오늘 다 끝내고 집에 가야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수업 후에 좀 클리닉 참여가 힘듭니다. 선생님 저 10시 이후에 다른 일정들이 좀 있어서 혹은 오늘 몸이 좀 아파서 수업 후에 클리닉 참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는요. 추후에 현장 클리닉 언제 나올 수 있니? 혹은 카톡으로 오답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니? 확인한 후에 우리 친구들 귀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개강은요. 3월 12일 목요일 6시부터 9시 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총 회차 친구들 6회 본 수업이고요. 마지막 1회 직보까지 포함해서 총 7회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강의를 당연히 실시하지만 그 내용을 찍어서 밴드에다가 올려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선생님 오늘 전 몸이 안 좋아서 수업에 참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집에서 수강해도 될까요? 하는 경우에는 바로 라이브 수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 이 부분 제가 그 순간에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해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수업 종료 후에는 요 내용을 그대로 복습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복습하는데 유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원으로 물론 문의를 주셔도 좋은데요. 여기에도 QR코드가 있고요. 저희 여기에도 QR코드를 실어뒀습니다. 우리 친구들 개인마다 좀 약한 점, 강점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점을 잘했고 이런 점이 조금 약점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국어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개인 상담들을 좀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카오톡을 따로 중동고 방을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뒤에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뒤에 선생님들도 또 기다리고 계셔서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어강사 전소희였습니다.